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타 이윤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가 조금 떨리기는 해요. 저도 제 영역의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저도 마스크를 썼으면 조금 뻔뻔스럽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얼굴을 또 다 내밀고 하려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의 3분 스피치, 저의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 두 부부로부터 네트워크 이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했던 네트워크는 가짜야. 진짜 네트워크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에 정말 의심 한번, 걱정 없이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 의미는요,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도 전 네트워크에서 형제 라인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었고요. 저 또한 타 네트워크를 약 7년간 열심히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가 열심히 네트워크를 했는데 최종 목적지에 목표는 도달했지만 그게 유지되고 온전한 네트로 성공하지를 못했던 단계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잇고 제가 다시 소매점, 생활용품 DC마트라는 생활용품점을 차려서 오픈한 지 한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이 정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신랑이 이거 여자들이 쓰는 생필품이고 우리가 했던 통신 네트보다 여자로서 해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죠. 그러면서 두 분의 총장님을 따라 나서서 약 3년간을 부업으로 진행했고요. 또다시 애터미를 전업으로만 지금 3년차가 접어들면서 햇수로 6년의 시간을 지금 애터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신 두 분의 총장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애터미를 진행해오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지인에게,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줘서 함께 차근차근 성공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애터미의 가치와 크기는 굉장히 저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영일 총장님이 네트워크 지수를 올리셨나요? 이 주제를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준비해와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제목가 이게 뭐 이렇게 형용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네트워크 지수를 올릴 것인가를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요. 아까 서두에 저희 이제 이상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 경험이 살짝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PPT에도 익숙치 않고요. 모든 게 다 익숙치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지수를 올리시려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 아침조에 나오실 정도의 사장님들이시라면 웬만큼 공부는 다 되셨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우리가 기존 유통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유통 방식은 뭐예요? 생산자가 무엇인가를 생산하면 총판, 도매,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쓸 수 있었던 이런 기존의 유통 방식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유통 과정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만나는 회원제 마케팅이라고 도 하고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유통의 과정은 없는데 소비자가 유통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이 소비자가 단순하게 소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얘기하면서 이 유통에 흐르는 이 유통 비용을 내가 수당으로 챙겨가더라는 겁니다. 이 유통 과정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부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시면서 내가 어떠한 가게를 창업하거나 어떠한 목돈을 들고 와서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차 안에 이제 세팅을 조금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품 구매를 좀 몇 가지 하는데요. 저 또한도 DC마트를 할 때 처음에 약 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된다고 하죠. 그 물품을 구매한 거를 DC마트 자체에다가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봤었어요. 이게 자본금이라면 자본금인데 100만 원의 자본금이 진짜 내가 마트에 가서 내가 쓸 거 준비하는 그 정도의 저는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자본이 들거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딱 일하기 좋은 그 나이에 40대 중반, 초중반 나이에 이 애터미를 전달받았는데요.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뭐 지난달 석세스에도 마찬가지지만 80이 넘으신 분이 성공하는 이런 단계가 많이 나오죠.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권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일 아니겠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희 친정엄마도 70이 넘으셨는데요.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골로 이사 간 지 이제 2년 되셨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뭔가를 할 연세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70 중반이시면. 그런데 본인의 이 활력은 넘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좋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시고 나면요.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와 권리, 소득이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입의 구조도 달라요. 오늘 이렇게 부업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아침제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제가 자영업을 했던, 저도 셀프 인플로이드에 있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됐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변호사, 의사들, 직업군들은 굉장히 좋죠. 왜? 수입의 농도가 틀리니까요. 근데 그들 또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버는 수입도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입은요, 남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요 비즈니스 온에 우리가 사업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누구나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표현하지 누구누구 언니, 동생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이 시스템 수입을 벌고 있는 이 투자자, 사업가의 이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나의 활동력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님과 시간과 일을 같이 함으로써 그물망을 짬으로써 내가 권리소득을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으로 넘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다 넘어가고 싶으시죠. 그걸 알아들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네, 잠시만요.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되게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이시라 말똥말똥 하신 거죠? 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준은 있습니다, 사실은. 나열을 하자면 많지만 굵직하게 보자면 이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다라고 했죠.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과 예전에 통신네트에서 만났던 형제라인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철학이 시작과 달리 오너의 이 철학이 없다 보니 보상 플랜이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이 오너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년의 그 시간 속에 나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동반 성장을 하고 있죠. 고객으로 만난, 소비자로 만난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함께 돈을 벌어가고 협력성선이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같이 성장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협력성선. 버는 만큼 나눠줄 줄 아는 나눔의 문화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오너의 분명한 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재무 구조의 안정된 회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부채가 제로인 회사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보상 플랜의 공정한 회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전 네트워크에서는요, 제가 7년, 딱 7년 했던 것 같아요. 7년을 하면서 보상 플랜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바뀌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고, 뭐, 그때는 추천인 수당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등등등 보상 플랜의 이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12년차 보상 플랜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6년차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이 6년의 시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보다 또 많은 선배 사업자들의 이 강의 속에서 보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보상 플랜, 처음 만든 이 보상 플랜이 지금 끝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회사를 또 골라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1세대, 2세대, 3세대와 최종 4세대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1세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은요, 우리 국민소득 1만 달러일 때 네트워크가 시작됐죠. 우리 88 올림픽 경기가 시작으로 네트워크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변의 환경은 이런 거예요. 패러다임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마인드로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고, IMF 금융위기 전, 국가 부도 위기 전에 이 네트워크가 열리면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는 쟁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으로는 이렇게 군주형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2.0 세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소득도 2만 달러에 올라가면서 타인에 의한 선택을 하지만 IMF 위기 이후 우리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잡 쪽,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일로는 살아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두 가지의 일을, 또는 부업자가 증가하는 이런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이게 합법이야 불법이야가 쟁점이었던 거죠. 리더십으로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를 따라가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습니다. 3세대는 2013년도부터 16년도에 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가져가면서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쟁점은 글로벌 통합시장, 창조경제, 융합의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세계화가 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쟁점은 보면 뭐예요? 성공이야 실패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없어? 가 쟁점이었던 거죠. 멘토형 리더십을 좋아하고요, 코치형 리더십을 좋아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요, 4.0 시대예요. 2017년 이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은 뭐 같고요.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혁명, 창업의 혁명,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혁명이죠. 쟁점은 뭐예요? 글로벌에 의한 국경이 없는 보상 플랜입니다. 원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애터미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원서버로 어느 나라고 지사가 열리는 곳은 다 갈 수 있죠.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거를 요하냐면요, 양방향의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소통형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 4.0 시대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4.0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회를 선점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회원 확보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를 공유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통과 구매로 귀결되는 3.0 시대의 진화된 membership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1.0 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확산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막 그냥 어려우시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시스템에 사인하고, 시스템에서 배우고, 시스템에서 복제하고, 시스템을 유통시켜라. 다들 많은 분들이 시스템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무엇을 저희가 사인하고 배우고 복제하고 유통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런 겁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행동 습관이라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예요. 요 전에 제가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스템에 사인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인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서면에 의한 사인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내 스폰서에게 사인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의 안내에, 스폰서님의 마음에 사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마음에, 결심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해내겠다, 해보겠다, 끝까지 하겠다, 나는 믿음과 신뢰로 하겠다, 굳은 의지, 내 신념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오시면 반복적인 걸 굉장히 많이 듣죠. 똑같은 얘기 맨날 듣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안내대로 성공할 때까지 내 스폰서님 안내에 사인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사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에 있어서 배울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한 번쯤 겪어보셨고 들어보셨고 해보셨을 일들인데요. 답은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요, 단무지 정신으로 하시면 돼요. 예, 단순 무식이 아니라 단순 무한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저희의 일인데요. 무엇을 배우셔야 하냐면요, 이 성공의 8단계를 배우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리고가 아니라 이걸 들으시면서 나한테 접목시키셔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꿈, 목표, 결의, 결단, 면담, 작성, 준비된 초대와 쇼더 플랜, 이 사업 설명이죠.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 성공의 8단계를요 순서대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거 하시겠다고 오늘 듣고 내가 속된 말로 뚜껑이는 막 날아가서 내일 친한 친구 막 2명, 3명 모시고 오는 일이 아니라, 내 스폰서님 안내대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하고 싶은 이유, 바깥의 노동 수입이나 내가 자영업이나 직장인이나 등등등에서 만족했지 못했던 나의 삶을요, 꿈의 크기를 설정하시고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그거를 결단,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성공할 건지 중요한 거와 급한 일을 선별할 줄 아는 이런 결단을 가지신 다음에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거를 단계 내 스폰서님을 따라서 따라가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을 약속한다고 하죠? 약속하는 행동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마케팅 플랜. 다들 마케팅 플랜 아시죠? 30대 30이 빙고가 맞으면 약 63,000원에서 5,000원의 수당이 들어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보상 플랜도 70대 70이 됐을 때, 끝까지 상한가가 됐을 때, 우리 여기에 보시면요, 5,000대 5,000이 상한가라고 얘기하지만 보상 플랜이 2,000대 2,000만 맞아도 이미 상한가다라고 많이들 얘기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왜 우리의 수입이 약 이 정도만 돼도 상한가를 되는지 좀 아셔야지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파트너가 지금 거의 한 8개월 뭐 이렇게 1년 가까이 되는데, 이 보상 플랜에 150대 150의 단계가 약 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헷갈린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받아보지 않아서래요. 받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받아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내가 빅 비즈니스라고 애텀에서 크게 성공하자고 사업하시던 이런 좀 속된 말로 우리가 까미라고 하는 분들, 또는 남자들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실패해서 할 게 없어서 애터미를 큰 비즈니스로 줬던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러한 비즈니스의 크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맨날 30대 30의 빙고만 맞은 걸로만 얘기하면 그들이 조금 이 비즈니스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 플랜을 멋지게 잘 풀어주면은요, 이 C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뭔가가 전문적인 걸 요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상 플랜을 한번 쫙 풀어줬을 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30대 30일 때에, 또 최종 5,000대 5,000일 때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이 보상 플랜을 이빨나게 모든 사람이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내 파트너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 플랜은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추상적 시스템이에요. 추상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6가지의 션이 있습니다. 에디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프로모션, 두플리케이션, 마지막도 복제입니다. 칭찬하고, 친교하고,
소통하며 동기부여, 홍보하며 이걸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죠. 칭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야, 오늘 기특해. 너무 잘했어. 저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올라왔지만, 잘하고 있어. 라고, 예, 이렇게 칭찬하듯이 내 스폰서님을 보면서 칭찬하고, 스폰서님들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까 이쁘다고 소개해 주니까 굉장히 좋던구만요. 그런 것처럼 칭찬하는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너가 귀하죠. 예, 나와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을 칭찬하는 경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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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빠는 거는요, 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해요. 그런데 내 스폰서를 칭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이런 센터도 칭찬의 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 장소를 우리는 진짜 아침에 몸만 와서, 예,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칭찬의 대상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툴, 내가 재밌는 책, 정말 좋은 책, 마음의 양식을, 내 깨달음을 얻는 책을 읽고도 그거를 칭찬해서 이렇게 또, 예, 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칭찬이 입이 닳도록 하시는 분이 빠르게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딱 말이 되네요. 우리 총장님의 좌측과 우측이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형제 라인 길이는 크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큰 친교는 아니어도 인사 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소통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하루의 일과를 나가기 전에 내 스폰서님과 소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러 갈 것 같은데요. 나보다요 너무 극성스럽고 조금 버거운 파트너예요. 어떻게 가서 제가 후속을 하면 좋을까요? 미팅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고 오면 좋을까요? 미리 소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다녀오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을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뭐 등등등. 시시베베 우리 이렇게 막 얘기하라고 하죠. 내 스폰서님과 소통 많이 하시면 당연히 빠르게 성공하시죠. 또한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그 파트너하고도 소통하시는 겁니다. 아, 사장님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는지, 예, 그분의 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성공의 8단계 또는 어떠한 강의는 하루에, 예, 한 편의, 예, 영상은 듣고 계신지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는요, 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기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자가 동기부여라는 이걸 너무 굉장히 잘합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은 아직은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좀 화난 사람처럼 변한다? 이렇게 저희 파트너사님들 얘기하시는데요. 목소리가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커져요. 그런 것처럼 이 동기부여는요, 우리 총장님들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눈치챈 적은 없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채우셔야 돼요.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내 스폰서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아까 우리 그 강정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해모임을 한 잔 타주는 것처럼, 예, 내 스폰서님에게, 예, 에너지가 있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으로 딱 동기부여 시켜주는, 여기 감사하다고 두 분이, 네, 손을 마주 잡으시는데 그러셨나 보구나. 네, 동기부여 주셨대요. 예, 이런 것처럼 내 스폰서님한테도 동기부여를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스폰서님,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인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 밑에 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멋진 누구가 있습니다. 라고 이게 기운 나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당연히 내 파트너에 대해도 동기부여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가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빠졌다고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지고 내 파트너 보는데 하면서 책상에 앉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하실 때 조금 척도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안 힘든 척, 조금 없지만 재미있는 척. 예, 공부 내가 책 5분 읽었지만 그래도 한 10분 읽은 것처럼, 예, 이렇게 척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다들 이거는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이렇게 자가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에너지를 떨어졌을 때 물론 스폰서님들한테 오시면 스폰서님들이 동기부여 시켜주실 거예요. 에너지 넣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스폰서님들이 일일이 다 넣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동기부여 뭐예요? 꿈 목표가 있으시면 이건 자가로 채워집니다. 아, 나 가난의 고리 내가 끊고 싶어. 우리 아들, 딸 조금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의 꿈과 목표가 제대로 있으시다면 아마 동기부여는 또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충전되는 그런, 예, 일이고요. 이 홍보는요, 프로모션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뭐 프로모션을 당하지 않고 오셔서 앉아 계신 모든 분은 다 리더시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조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여기에 안 계셨던 뭐 이은실 강사님이 오셔서 뭔가를 한답니다. 프로모션을 당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홍보를, 프로모션을 적극적이게 그가 올 때까지 갈 때까지 할 때까지 하는 게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와봐, 들어봐, 해봐,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왜 함께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자신이 있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바로 홍보죠. 이 모든 거를 다 잘하는 거를, 이 잘하는 거를요, 나랑 같이 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복제입니다. 그래서 요 6가지를 다 잘하셔야지 될 겁니다. 네. 다음은요, 호일러 법칙이에요. 다 아시죠? 나에게 이 사업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님, 상담자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선생님과 같은, 예, 아이들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 나의 스폰서님과 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내 파트너와 연결을 고리를 갖고 있는 나, 중간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뛰고 있는 이 파트너 사장님, 네,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의 이 세 사람이 호일러를 잘 쓰셔서 내 친구가 내 말이 얼마나 먹히겠어요. 제가 보상 플랜 멋지게 풀면 내 친구가 야, 너 멋지다 이러겠어요? 지가 얼마나 안다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잘난 우리 오빠 앞에 가서 막 애터미를 설명하면, 예, 저희 오빠가 야, 우리 동생 똑똑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의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전문직스럽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스폰서님이 어때요? 처음 본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정말 이렇게 예의가 없지 않는 한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할 것이고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일러, 나보다 나은 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잘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미인 대칭, 비비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인 대칭 뭐예요?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입니다. 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지만 잘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웃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새침하다, 예, 깍쟁이 같다, 이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미소 짓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늘 항상 미소 짓고 있는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겪다 보면은요, 시간 속에서 어느새 이렇게 줌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미소 짓고 있고요. 파트너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또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요? 흐뭇해서요. 그런 것처럼 미소 짓는 거. 예. 인사 잘하기는요, 저희는 제가 경인 글로벌 부천 탑 센터에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전 리더가 한 번에 뭘 잘하기로 했냐면요, 인사 잘하기. 각자의 이 스타일에 따라 누군가는 들어오면서 안녕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막 흉내도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누군가는 목소리가 크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요. 등등등 각자의 인사법이 다 다른데,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 예, 누구는 인사 진짜 안 하던데요,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화시키자. 그래서 들어올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톤에 맞게 그거를 우리가 막 3번씩 돌아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들어오자. 굉장히 밝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인사만 잘해도, 원래 이거는요, 이 네트워크에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 사회생활에서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사하기, 대화하기는요, 내 스폰서와 대화 잘하, 아까 소통이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나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어제 만난 고객하고도 좀 별로고, 나 열심히 뛴 것 같은데 결과도 안 나오고 내 마음이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까 빠르게 내가 에너지를 충당하셔야 된다고 했죠. 빨리 동기부여로 채워놓으셔야, 예, 이 활동이 되는데, 내 스폰서가 나를 알아줄까 몰라줄까, 나 기분 나쁜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어떤 파트너가 그래요. 한 번도 스폰서가 먼저 와서 자기의 기분을 물어봐 주지 않았다라는 파트너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폰서님들은요, 정말 하나라도 더 할 게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너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쪼르륵 따라가서 기분 안 좋아요, 어때요, 저때요 이렇게 하기 잘 되지 않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시면 살짝 그냥 요 날은 내가 좀 피해줘야 되는 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말을 할 때 아 이렇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아 이 또한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자 이제 그러기보다는 아, 내가 조금 에너지가 떨어졌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스폰서님을 먼저 찾아가셔서 예, 먼저 그냥 스폰서님 커피 한 잔 해요 라고 하면서 나 고객 흉 조금 볼 수 있죠. 어제 갔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먼저 내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 파트너가 조금 기운 없어 보이거나 에너지가 빠져 보이면 바쁜 와중에도 내가 먼저 좀 찾아가서 누구누구 사장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하면서 예, 먼저 좀 말도 걸고 대화도 시도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칭찬하기는 예, 늘 항상 있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칭찬을 잘하면 돼지도 나무 위에 오른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예요. 제가 이거를 PPT를 사실은 잘 못해요. 못하는데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남이 손을 조금 빌렸습니다. 만만한 게 누구예요? 40, 50대는 누가 있을까요? 자녀. 네. 빙고입니다. 자녀한테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요거를 조금 부탁을 하면서 만드는데 뭐만 딱 얘기하면은 네트워크를 제가 이거 애터미를 같이 부업자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짜는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방향을 좀 알고 이렇게 척척 넣어주길래 제가 너무 기특도 하고 감사해서 부부끼리는 싸워요.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튼 싸워요. 그래서 딸아이랑 요거를 앉아서 둘이 이렇게 막 만드는데 딸아이한테 어머 맞아 이거 동그라미 좋다. 이거 색깔 좋다. 막 이제 제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딸아이가 딱요. 엄마 칭찬을 이렇게 해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야? 자기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뭘 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맞아 이거 좋다 색깔도 좋다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자를 치니까 엄마 고래도 이렇게 해서 춤추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칭찬은 정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수정하고 온 거예요.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 하나만 빨리 바꿔줘봐 했더니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마만큼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칭찬에도요 늘 항상 우리 별거 없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늘 항상 헤어 이렇게 핀을 꽂고 계시다가 요즘 이렇게 풀으셨죠. 예. 너무 또 영해 보이시는 게 이쁘신 거예요. 그런 거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좀 머리 깎았을 때 머리 샤프하게 깎으셨네요. 예쁘십니다. 칭찬이죠. 뭐 파트너 사장님한테 칭찬은 뭐 당연하죠. 어머 오늘 옷 너무 예쁘시다. 스카프 예쁘시다. 목걸이 예쁘시다. 머리 너무 단정하시다. 화장이 잘 되셨네요. 예. 이렇게 등등등등 칭찬거리는 찾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의미 없고 뭐하게 그냥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출근했으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 조금 관심 갖고 어머 오늘 헤어스타일 예쁘시네요. 이렇게 오늘 시원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오늘 오렌지 빛깔 예, 자켓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희영 국장님 진짜로. 예, 이렇게 내 스폰서도 칭찬하고 예, 내 파트너도 칭찬하고 형제 라인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불이 3개가 딱딱딱 켜져 있죠. 요 빨간 불 비불 뭐예요?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입니다. 저는요 미인대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비비불은요 절대 금물입니다. 비난, 비판, 불평이라는 게 뭘까요? 늘 항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실예가 있으실 겁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도 이게 경험이 처음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가 안 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늘 항상 이렇게 불평을 좀 많이 가져요. 이런 게 있어요. 뭐를 했더니 소통이 잘 안 됐어. 근데 스폰서님 그때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누구 잘못이에요? 어찌됐든 스폰서 잘못이죠. 뭐든지 늘 항상 스폰서의 잘못인데 그런 불평이 한 번은 내가 인정을 해. 근데 2번 되고 3번 되고 그 사람이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그 파트너가 어렵고 불편해지고 다가가기가 어려워져요.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한 번 내가 옳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면은 그 사람은 늘 불평을 하는 그렇게 예,
찍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려운 파트너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스폰서도 다가가는 게 쉽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뭔가를요, 내 기준에서 시스템을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시스템에 우리 사인하자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스폰서님에게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스폰서님도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부족한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좀 생각이 못 미쳐서 부족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트너들이 있는데 미팅하다 말고 욱 해갖고 막 스폰서님한테 따다다다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불편한 게 있거나 조금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스폰서님한테 따로 좀 얘기하는 그런 예의, 유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가 2년, 3년 이 사업을 함께 해오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해진 사이가 되면은요,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형제 라인이 있는데 막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폰서도 만만하죠. 왜요? 저희도 똑같은 그냥 사업자예요. 부족하지만 시간 속에서 그냥 먼저 사업을 만나서 하나라도 먼저 배워서 안내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스폰서가 슈퍼맨인 것처럼 슈퍼우먼인 것처럼 완벽을 요구하면서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뭐가 불평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날은 내 파트너 있는 곳에서 스폰서를 불평하기보다는 내 형제 라인이 있는데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따라라도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말 있죠. 해보기나 했어?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틀리고 부족하면 또 보완하고 보완점을 만들어가고 건의하고 스폰서님과 조율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랬어 저랬어 나는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늘 항상 이렇게 불평이 많은 분은요. 늘 항상 본인은 되게 솔직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상대는 틀린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스폰서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또는 귀하게 온 내 파트너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불평을 내뱉지 마세요. 한 번 내뱉는 게 어렵고요. 두 번, 세 번이 쉬워지고요. 이게 세 번, 네 번이 넘어가면은요 늘 항상 불평을 먼저 입에서 입 밖으로 내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미인 대칭을 못하는 거는 제가 아니지만 이 비비불은요 정말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듣고 있는 형제 라인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미팅을 하다가 막 미팅이 깨지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등등등 이런 사례는 아마 한두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했던 게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 얘기가 만약에 불평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껴졌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미인 대칭 잘 하시면 됩니다. 늘 항상 미소 짓고 인사 잘하고 대화하면서 칭찬하는 거. 다음으로는요. 이런 거 배우시는 겁니다. 리테일. 소매 활동이죠.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나가서 내가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광고하고 안내하고 하는 행동. 리크루팅, 구인 활동입니다. 내가 판매만 잘한다고 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판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직급도 세일즈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판매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매를 통해서 또다시 나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 활동, 이 활동, 리크루팅도 해 나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요,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리크루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막 우리 250만 포인트를 팔려면 이 물건을 들고 날르고 수도 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와 같이 발 맞추어서 뛸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팅 하셔야지 되고요. 트레이닝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반복적인 거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내가 파트너한테 또다시 같이 훈련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모티베이션이 나왔죠. 이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홍보는 맛깔스럽게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항상 나의 에너지는 채워져 있어야지만 나를 보는 내 친구, 지인, 그 소비자들이 보고 시간 속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리크루팅을
나름 그냥 조금 저는 이 소매보다는요 니꾸리팅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5년을 기다렸던 동네 지인분도 있고요. 6년을 기다렸던 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 속에서 지금의 사업자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부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니꾸리팅 잘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언제고 나와서 그가 내 한 라인을 끝내주고 나와 마음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럴 때 내가 이 동기부여가 늘 항상 되어 있어야지 좋아요. 제가 이 6년을 이렇게 차곡차곡 기다려왔던 이 소매만 이제 그러니까 구매만 했던 소비자였던 이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요. 지금의 그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애터미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끌림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늘 항상 활기차고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모습 이런 등등등의 저의 모습에서 애터미를 새로 보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막 맨날 진짜 뭐 미친년처럼 머리에 꼭 꽂고 다닌 거는 아니지만 늘 항상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마음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 사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애터미에서 나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빨리 성공할까? 내 파트너랑 어떻게 조직을 늘릴까? 등등등등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항상 동기부여 에너지가 차여져 있던 거죠. 저도 에너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뭐 총장님들과 상담하고 미팅하면서 또다시 채워지고 내 스스로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여기서 성공해야지. 지금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못하겠어. 저는 자영업을 17년 넘게 하다 보니요. 진짜 별거 다 해봤어요. 소매, 총판, 뭐 진짜 트럭 운전까지도 해봤던, 안 믿어지죠. 그런 것처럼 전 진짜 운전이라는 운전은 진짜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이 유통업이다 보니까 배달도 갔어야 되고요.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물건 배달도 해줬어야 되고요. 짐도 날라줬어야 했던 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활동했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가 만약에 뭐 애터미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애터미가 아니면 저는 다시 장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제 싫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바깥 생활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요. 총판업을 이렇게 중국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도 창고형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비가 왔을 때 장마철에 2번, 1번 그게 다 물에 잠겨서 진짜 싹 말아먹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제 본의가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천지지변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차렸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랬고요. 소매점을 했더니 DC마트라는 거 요즘 다이소 많이 다니시죠. 다이소에 가면은요 5천 원이 넘지 않는 들로 구성되어 있죠. 옛날에는요 DC마트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길거리에 쫙 자판을 까는 우리 그 천냥 있죠. 네, 그런 게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하루에 나가면요 200~300씩 팔고요. 막 그거에 대한 마진이 막 진짜 100만 원, 150만 원씩 벌던 이 시기는 벌써 15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소매상을 연다 해도 난다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 돈을 축적하고 적금을 들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단계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애터미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야지 돼요. 그러니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이 사업을 떼야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 와갑니다. 이 에이코와 배우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내가 고객과 신뢰를 쌓고 늘 항상 하루에 나가서 제품을 쇼더 플랜을 하던 사업 설명을 쇼더 플랜 하던 늘 항상 내가 쇼더 플랜을 하고 계셔야죠. 소비자 전달, 미팅 창석 지금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제품 애용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이제 흉은 아니고요. 그냥 예시예요. 뭐 국장님이신데 제품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쓰지 않는 거. 저도 400여 가지의 제품을 다 쓰지 않아요. 뭐 제가 뭐 치즈 돈가스를 먹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밥 해줄 아이들이 뭐 같이 이렇게 집에 있지도 않은 이제 운동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만두 정도, 골뱅이 정도 이런 거는 당연히 먹어봤지만 제품을 100% 애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90% 이상, 사업자라면 80% 이상은 쓰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몇 가지 못 쓰고 이
이 제품 헤어 오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미스트도 막 3가지나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스스로 제품 애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내가 스스로 제품 애용에 대한 100% 올인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에이코아를 통해서 상담하고 내가 하루에 한 편 동영상 시청하시고, 저는 진짜 하루에 한 편 내지 2편, 화장하는 시간 여자들 앞만 짧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20분은 걸리지 않아요? 드라이하고 뭐 화장 바르고, 요 시간에 저는 뭐 1시간짜리 꼭 동영상이 아니어도 20분짜리, 30분짜리 강의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강의 좋고요. 회장님 강의는 일단은 이 성향상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커서 저는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사과만 들어도 저는 신나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VOD 시청하시면서 미팅 참석하시고 이 세븐코어를, A코어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셔서 내 파트너한테 그대로 안내하시고, 안내하시지 못하시면 내 스폰서가 다 안내해드리고요. 또 안내할 줄 모르시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제, 내 파트너와 내가 똑같이 복제하셔서 이 시스템을 유통시키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일이고요. 특히 이게 잘 되는 거는요, 애터미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함수생이에요. 20대 초반에 A사라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도 진짜 부품 꿈을 갖고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내가 쓰는 물건에 소비자를 모집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부품 꿈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네트워크는요, 벌써 25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는 죽기 살기 하는 것도 맞았고요. 죽기 살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빠르게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30대에 제가 통신네트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그때도 열심히 했었어요. 7년 가까이. 네트워크에 성공하면 아까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권리소득을 꿈꾸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만족되지 않았을 때 이 애터미를 다시 만났는데요. 그 어떤 네트워크의 경험보다 애터미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본사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내가 들어가서 듣기만 하면 되고요. 내 파트너와 같이 앉아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나의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저는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함께 복제하면서 유통하는 파트너가 많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제가 강의가 이렇게 다 지금 맞춰진 것 같고요. 이 다음 글에 제가 좋은 제 글귀를 하나 제가 적어왔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 주변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 사업을 왜 하냐고 묻겠지만 훗날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을 것이다. 그날을 다 기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지금의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하면은요, 일단은 타이틀은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사실은 더 좋은 분들이 일명감 이런 분들이 저한테 파트너로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훗날 내 지인들이, 내 가족들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고 물어보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